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버퍼건에서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YBM이라고 하는 일반 회사, 토익 보는데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좀 전문성을 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노무사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법인에도 한 3년 정도 다니고 대학원에도 다니면서 이제 강사 생활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업으로 수험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수험 강의를 한 경력은 12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우선 뭐 노무사 자격증이 괜찮은가 이렇게 많은 의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노무사이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노무사들을 보면서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선택지들이 없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계속 다닌다거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여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많은 선택지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게 바로 5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연기 개강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 그리고 궁금해하는 부분 위주로 5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교수님 교과서 주말반이 있고 강사님 수험서 평일반이 있는데 어떤 걸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강의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할 듯한데 제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페이지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이제 보시면 요 시트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풍부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림동 학원가에서 4개의 순환이 이제 시스템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이제 많은 강사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각 사이클당 2번 또는 3번 정도를 회독하게 만들어서 최소한 뭐 10회독, 12회독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15회독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연기에서는 기초 개념 그리고 골격 체계 그리고 1기에서는 심화 내용 그리고 2기에서는 하프 모의고사를 봅니다. 50점짜리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계속 하다가 3기 때에는 확실하게 이제 정말 100점짜리로 똑같은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어떻게 보면 방망이 다듬는 노인처럼 수련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수험하다 보면 정말 별일이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험이 정말 인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하다 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년에 어떤 수련을 하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연기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주말반이 있고 평일반이 있는데 이제 잘 들으세요.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3권의 책은 인사노무관리에 다 필요한 책은 아니고 왼쪽에 이제 신인사관리 이 한 권의 책이 인사 시간에 필요한 책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조직행동연구 그리고 조직이론과 설계 이게 경영조직에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말반은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을 합니다. 자, 교수님 교과서의 장점, 단점 이렇게 알려드리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3페이지, 4페이지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엄청 풍부하게 설명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교수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누락된 주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 라고 하는 부분은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평일반이 있어요. 평일반은 11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제 수험서 전략 노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사노무 관리 경영조직 전략 노트는 지금 사시지 마시고 11월 달에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해에 이제 활용을 했었던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 지금 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 강사 수험서의 그 장점, 단점 똑같이 있습니다. 제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빠지는 주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전략 노트의 또 다른 별명이 전략 사전이에요. 사전처럼 이제 거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촘촘하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3장, 4장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명이 다소 짧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만일 본인이 경영학과 관련이 없는 전공, 그러니까 비경영이고 조직생활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경영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거의 이제 전무하다, 0이다, 완전 그냥 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교수님 교과서로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 이해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좋고, 이와 다르게 본인이 만약 경영학과 출신이고 한마디로 경영 전공이고 조직생활이나 인사팀 경험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나는 좀 그래도 경영에 대한 뭐 이해도 이런 것들이 좀 나쁘지 않아,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사 수험서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다른 그림을 좀 알려드리는데, 1년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보면 피카소의 연작 판화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카소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소, 황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면밀하게 이제 묘사를 하다가 핵심만 뽑아내서 맨 마지막에 몇 가지의 선을 가지고도 요거는 황소다, 소다 라고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고 질 높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러분들의 수험 과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형태, 요런 질감, 그리고 요런 이제 어느 정도의 구성물, 요렇게 이제 아시다가 그 다음에 1기, 2기 돼서는 핵심을 뽑아내야 됩니다. 결국 핵심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 중에 정말 필요한 뭐 뿌리라든지 아니면 그 핵심 요소,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내신 다음에 3기 때는 그 요소들 중에 엄선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0기 때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빨리 가고 싶어요.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런 그 지루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이걸 공부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불공평하죠. 그렇죠? 그래서 0기 때는 바로 면밀하게 이제 관찰하고 묘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제한된 시간 안에 쓰는 거거든요.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천 재료들, 요리를 할 때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엄선해서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엄선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좋은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사이클을 통해서 1년에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질문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교과서 주말반 그리고 제 수험서 평일반 중에 뭐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든지 관계는 없는데 이 전에 준비를 해오면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지금 공부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도 사실은 없고 그래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정보도 얻고 어떻게 보면 연착륙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제가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 계획서에 한번 보시면 우선 이 페이지에 QR코드에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인사경조 공통이에요. 그래서 QR코드 접속을 해보시면 개념 MP3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조그맣게 좀 나와 있죠. 그래도 이제 다 식별은 됩니다. 그래서 개념 MP3에 들어가 보시면 약 100개 이상의 이제 개념들이 다 넘버링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들으시고 그 개념 위주로 찾아서 공부를 해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연기 때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연기 때 공부를 할 거고,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계획서 4페이지에 있는 인사경조 기초인문특강 이거 다 이제 제가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인문특강 인사 마찬가지, 경조 마찬가지, 인문특강 각각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강사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래서 합격을 하는지, 그리고 합격을 한 사람의 그 생동감 있는 그 경험담은 어떤지 이런 것도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인터뷰를 다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9기, 30기, 31기 중에 합격자 공부 방법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점수 좋으신 분, 그리고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할 거 많죠. 그리고 아까 행정쟁성도 할 거 많고 다 지금 할 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시면서 너무 부담 가지지는 마시고 여러 번 그냥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사노무관리 접근 시에 타 과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즉 유의할 점이 있다면 요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인사노무관리는 그런 뜬소문이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나온다, 운이다, 소설을 써도 점수가 막 나오더라, 결국은 글짓기다, 이런 이제 뜬소문이 있는데 뜬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국가 전문 자격증인데 그렇게 소설을 써도 점수를 막 퍼주는 그런 과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글쓰기가 이게 정말 정당한 것이냐, 공정한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직업은 글 쓰는 직업이에요. 글 쓰는 직업에 당연히 글짓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글쓰기도 격과 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이 있어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면 안 되고, 강의를 좀 들으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정보를 조금 이제 여러분이 정리정돈을 잘 하셔가지고 구성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성력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공부를 해서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건 구성력이 약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 듣고 책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구성력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잘못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뭘 잘못하시냐면 강의를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 경영학 과목의 특징이 맞는 말, 아름다운 말, 바른 말, 향연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책을 정리를 하고 탁 덮어요. 탁 덮고 뿌듯한 느낌을 가지고 하루 마감을 하죠. 그냥 뿌듯했다,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강의였다, 좋은 책이었다. 자,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책 읽고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책을 덮고
반드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 주제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세 가지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고 이것의 핵심은 뭐다. 이것을 본인 입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는 책만 읽고 덥고 뿌듯한 느낌으로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 경영조직을 많이 선택을 한다면 그 장단점이 무엇인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장점은 성실히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점은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전 없는 노동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 많다는 거죠. 노동법은 그래도 법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조는 법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선택을 하면 좋냐? 나는 심리학을 좀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 심리에 대해서 원래 관심도 있고 이해도 잘 되는 편이다. 이런 분들은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나는 차근차근 벽돌 깨기처럼 작은 성취감 느끼면서 숙제 성실하게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냥 작은 것들 잘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모아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타입이 맞다면 이런 스타일이시라면 경조 선택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남아 계신 그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기수별로 요구사항도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우리 합격에 필요한 그 노하우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충분히 이제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력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실질 그 합격률, 명목상 합격률은 뭐 7%대다라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3대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그 지점, 임계치에 있는 사람은 3배수예요. 그래서 3배수 중에 합격을 하시면 되는데 제 수업을 들으시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 확실히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